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전부터 저는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워낙 나쁘기도 하고 이 회사가 실적을 좋게 돌리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패권 전쟁이 그 사이에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SK 하이닉스 스스로의 뭐 경영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 상황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SK 하이닉스가 2020년대에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게 있는데 이게 약 총 90억 달러 정도를 주고 샀는데 그 중에서 70억 달러는 이미 지불이 됐고 20억 달러는 추후 중국 다른 공장의 정상화 여부를 봐서 지불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인수한 것 때문에도 자금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왜냐면 90억 달러가 향후 이제 70억 달러는 이미 나갔고 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더 인텔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자금적으로도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공장들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쪽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그 이천과 청주에 있는 공장들은 가장 첨단 그 반도체 공장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시에는 D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굉장히 좀 그 보편적이고 많이 판매되고 있으면서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그 첨단 분위기가 나는 그런 반도체들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죠. 이거는 그 인텔에서 인수한 다른 공장이 96단이나 144단짜리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라는 것과 또 우시에 있는 원래부터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공장이 10나노 후반의 D램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는 거. 그래서 요번에 그 화웨이가 그 첨단 제일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그 안에 7나노 공정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칩이 사용되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게 SK 최태원 회장도 그 사용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마도 추정컨대 화웨이가 그 홍콩에 이런 전자 부품을 대규모로 유통하는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 7나노 반도체 SK 하이닉스 거를 대량으로 재고로 이제 그 받아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해서 그 일단 그 화웨이 이번에 나온 그 제품 자체가 양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델로 알려져서 자신들이 7나노 그 기술이 그 반영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시위를 하기 위한 모델을 내놓은 거죠. 근데 그 덕분인지 화웨이가 다시 한번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했다고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 미국은 중국과 반도체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반도체라는 것이 그 중국의 산업 경쟁력도 그렇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놓고 볼 때 이 첨단 반도체가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첨단 무기 같은 데에도 이 첨단 반도체가 사용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국을 능가하는 무기를 중국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겠다고 이제 첨단 반도체를 중국이 갖지 못하게 좀 기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국이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반도체 장비들은 그러니까 장비 중에서 원천 특허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장비들은 반드시 미국의 허가를 받고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미국의 원천 기술이 대부분 다 반도체 장비 쪽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의 결국 엔드 유저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인데 이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대부분 미국 업체들인데요. 미국 업체들이 오히려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한 거죠. 이 반도체 장비를 지금 자기들이 납품하지 못하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중국 공장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장비들을 중국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일본이 2019년 아베 전 수상이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반도체 소재나 장비 또 부품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지 못하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은 한 6개월 만에 양산성 있는 그 제품 소재로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거를 미국의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중국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수출하지 못했던 반도체 장비들을 중국 내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의 그 특허를 회피하고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많이 해왔던 그 특허 회피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미국 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로비가 결국 미국 정부를 움직이게 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즉 이 규제를 하는 것 자체를 말 그대로 봐주겠다 이거죠. 특정 뭐 언제 시간을 정하지 않고 봐주겠다는 건 그냥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계속 중국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이런 반도체 장비를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품목들이 있는데요. 이게 18나노 이하의 D램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를 만들 수 있는 장비, 그리고 14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인공지능이나 첨단 그 무기들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중국 내 기업들, 제 많은 그 세계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 공장들이 우리 한국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부터 받았던 반도체 칩들을 지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 내에 있는 우리 공장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해서 거기서 나온 반도체 칩을 중국 그 제조업화를 하고 있는 중국 공장들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해야 되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 칩은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생산하는 수준의 아주 낮은 급의 이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한국산,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 칩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중국 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이 반도체 재고 자산이 줄어야 됩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 나온 재고 자산, 반도체 재고 자산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감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는 조금씩이라도 살아나고 있는데 공급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 초과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분기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금 1분기, 2분기 합쳐서 약 5조 원 정도의 영업손실과 이 단기 순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해서 SK 하이닉스는 거의 10조 원대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2년 기준으로 SK 하이닉스는 지금 반도체 칩 분야에서 약 4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SK 하이닉스가 그 위에는 바로 인텔이 있고 밑에는 퀄컴과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그 양쪽에 너클래커처럼 이제 그러니까 크랙 뭐라고 그러냐 그 땅콩 같은 걸 깔 때 미국에서는 이제 너클래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가위 같은 걸 사용하는데요. 그 사이에다가 이 호두를 이렇게 놓고 딱 부시면 두둑하고 부러집니다. 양쪽에서 압력을 가해서. 즉 인텔과 밑에 있는 마이크론이나 퀄컴 같은 것들이 SK 하이닉스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 버리면, 특히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올해 손실이 한 10조 원 정도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진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하지만 10월달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주가를 다시 또 한 번 끌어올렸습니다. 이거는 올해 들어와서 이 5월달 중순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갑작스럽게 매수를 해서 주가를 한 85,000원대에서 지금 11만원대까지 끌어올린 이 주가 급등은 이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그 반입하지 못하게 했던 그 금지 유예 조항을 올해도 이어갈 거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도 중국의
돼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이 제대로 그래도 가동은 계속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정보를 먼저 한 외국인들이 먼저 주식을 샀죠. 하지만 여전히 그 SK 하이닉스는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자는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달 들어와서 추석 연휴 지나서 바로 SK 하이닉스는 또 한 번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10월달 들어와서 원래 그 유예하는 게 1년 유예이기 때문에 작년 2022년 10월달에 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유입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단하는 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 10월달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그 유예되는 게 지속된다는 게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나왔고,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생산이,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생산이 여전히 가동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유입된 걸로 볼 수 있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반도체 재고 자산 줄지도 않았고 감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다는 건 워낙 재고 자산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산을 더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향후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진짜 나쁘게 나온다면, 3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마 제대로 된 공매도를 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그 실적 부진에 대한, 그리고 또 4분기에도 실적이 회복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부담감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물론 4분기 때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도 그렇고 소비를 많이 하는 그 12월 달 크리스마스 연휴도 있고 신년 연휴도 있기 때문에 이 선물도 많이 하고 해서 이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흑자를 못 만든다면, 분기 기준으로 해서도 흑자를 못 만든다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마 제대로 된 공매도를 때릴 가능성이 크죠. 근데 공매도라는 것은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기서 그 차이에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려 놔야만 나중에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어뜨렸을 때 거기서 먹을 게 많아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계속 부진하고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가만 오르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것이고, 그 대단히 이상한 것이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유입을 그러니까 유예하고 있던, 그러니까 금지하는 조치를 유예하는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게 나름대로 호재로 작용한 그 이벤트성 그 주가 상승이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올해 적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상반기에만 약 5조 원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 이게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10조 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건 계속 오른다라는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는 예전에도 뭐 파산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증자를 해주지 않으면 파산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면서 중국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단일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자체가 특히 이제 그 중국 공장이 전체 매출액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려워지면 SK하이닉스는 진짜로 버티기 어렵죠. 단일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